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서울의대 교수 조비룡입니다.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위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 대장암이고요. 여성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데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입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대장암 환자의 발병률은 서구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고 3배가량 더 높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대장 내시경과 같은 정기검진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비교적 착한 암인데요. 오늘은 서울대병원 외과의 박지원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박지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건강검진센터가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할 때가 많은데,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필요하지만 항상 의사들도 슬쩍 빼고 싶은 검사가 아마 대장 내시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이 필수지만 검사 준비 과정이 여간 성가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금식도 해야 되지요. 검사 전날 몇 리터나 되는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대장 내시경은 꼭 필요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장 청소 과정이 번거롭고요. 또 검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저희가 대장암에 있어서 이 표준 검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조기 대장암이나 또 대장 용종 등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선별 검사로는 가장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또한 발견된 용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의학이 여러 가지 장기도 교환하고 이런 정도로 발달했는데 좀 쉽게 대체할 만한 좀 더 간단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상 CT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대장 내시경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진단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들 많이 해오십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CT를 이용해서 하는 가상 대장 내시경 검사라든지 분변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들이 이 대장암 선별 검사로 지금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만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검사로는 이제 혈액을 이용한 검사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혈액을 이용한 검사는 아주 초기 단계라서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장암의 경우에 한 5% 정도는 명확하게 이제 유전적이라고 밝혀져 있고, 많게는 한 15% 정도가 유전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가족력이 있는 이제 암들이 가족성 용종증이라든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이 가족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대장 내시경을 잘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장암에 대해서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소화기계, 예를 들어서 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대장암의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개 이제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와 같이 일총 관계에 있는 가족에서 대장암이 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유전성 대장암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가족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적인 결함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어서 생기는 보통 유전성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고요. 일반적인 가족력이 있는 대장암에서는 일총관계 가족에서 대장암이 한 명 있다면은
대장암의 위험도 약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촌 관계 가족에서 대장암이 2명 이상 있거나 50세, 60세 처음 발생한 경우는 대장암 위험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시경을 더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른 소화기 암을 이제 검사해야 될 필요는 대개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에서 그런 필요들이 이제 발견되는데요. 가족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용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위암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유전적인 대장암이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뭐 검진을 좀 더 빨리 시작을 한다든지 아마 좀 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국내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요, 특히 이제 부모나 형제의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대장암의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이거나 또 연령을 불문하고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더 빨리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권고하는 게 50세 이상이니까요. 10년 더 빠른 게 맞습니다. 네. 이 대장암이 용종이라는 또는 선종이라는 양성 종양의 단계를 이제 거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이제 상당히 착한 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50세부터 받는다라고 하면 몇 년 간격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권고안은 이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5년 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거 자료는 서양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따르고 있고 국내 실정에 따르면은 이제 5년 주기가 맞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5년 주기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고 그게 선종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아마 더 빨라져야 되겠죠?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보통 선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종 같은 경우에도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조직학적으로 육모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육모 선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3.5배에서 한 6.5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개의 작은 선종이 있는 환자에서는 대장암 위험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런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더 자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 국내 대장암 발생 권고안에 따르면은 1cm 이상 또는 자발성의 선종성 용종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후 1년 뒤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 검진센터에서도 1cm 미만 더 작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추적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따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힘들어하셔서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일반인들 경우에 이제 변비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내가 대장암 잘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련성을 여쭈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비가 심하면은 대변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대변에서 유래하는 독성 물질이 많아지니까 대장에 더 독성 물질이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다들 오랫동안 믿어왔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이 변비가 꼭 대장암과 관련돼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비 자체는 우리 흔히 말하는 항문주의 질환, 뭐 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발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고요. 과일이나 채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변비가 대장암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변비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제 변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이 대부분은 이렇게 대장 선종 또는 용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중간에도 좀 더 빨리 발병하거나 그럴 수 있기도 한데 뭐 배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대장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오셔서 하는 말이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나는 왜 대장암에 걸렸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장암도 다른 암 마찬가지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암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려면은 암이 진행돼야지 발견될 수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대변이 상대적으로 이 상부에 있는 대장보다는 대변이 더 딱딱하기 때문에요. 대장암이 진행되면은 대개 증상이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장암은 대변이 묽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겨도 장이 잘 막히거나 하는 증상이 잘 생기지 않고요. 대개는 많이 커져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커진 후에는 피가 계속 나와서 빈혈로 진단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체중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또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이 복통이라든지 복부팽만, 소화불량이라든지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것을 주소로 병원을 많이 방문합니다. 반면에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변을 봐도 계속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혹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면은 변에 피가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저희가 대장암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면은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증상 중에서도 응급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왼쪽 대장암이 진행되게 되면은 장이 막힐 수 있는데요. 장이 막히게 되면은 구토를 하게 되고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 장에 압력이 올라가서 장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극심한 복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도 이 일반 우리 수진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 없다.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요약을 하면.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해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변 습관이 바뀐다라든지 이제 몸무게가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복통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대장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꼭 의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또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환자들에게 위해서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대개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 이제 관련성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식사 습관으로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붉은색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뭐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대장암 발생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가공된 고기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만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은 대장암 발생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생활 습관 중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실제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들에서 대장암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량이 적게 되면 아무래도 장의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변에 장이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암 발생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전에 말씀드린 복부 지방을 감소시켜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흡연하고 음주 문제인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용종 발생 위험이 한 1.7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행된 용종 같은 확률은 2.2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흡연은 이제 하루에 피우는 담배 양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 2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우에는 암이 될 가능성이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용종이 생길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로 대장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맥주를 한 달에 한 15리터 이상 계속 먹는 사람은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붉은 고기, 흡연 음주를 피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이 건강 정진에 반대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면 대장암 자체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섬유소를 포함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예전에는 가장 좀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근거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근거는 없어서 사실은 이게 대장암을 낮춘다는 근거까지 아주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관련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뭐 식이섬유 것도 제시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칼슘 같은 것도 섭취량이 많아지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장암 수술 또는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 사람들이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외래 환자 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대장암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에 관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육류 섭취가 많은 경우에 대장암 재발이 많아진다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많은 양의 육류 섭취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국내 연구는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요.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활동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암에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팀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연구팀이 오래 앉아 있을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선생님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자체가 대장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체 활동이 줄게 되면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오래 앉아 있는다는 거는 이런 것과 관련된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 이 오래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운동을 적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라, 신체 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내용으로 저도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은 이 암 생존자를 위한 이런 2차원 검진 스케줄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장암 완치 후의 생활 습관들이 사실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대장암을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문제는 대장암을 앓은 분들이 이런 대장암 또는 이제 다른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많지가 못하고 또 건강검진 받는 율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더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대장암 전문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암 생존자를 위한 2차원 검진 스케줄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에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 검진을 얼마나 더 자주 받아야 될지 또는 언제 받아야 될지를 이제 각자 스케줄을 조절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암 앓았던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이 대장암 센터에서 저희 이 암 검진 센터로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관리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혹시 다른 뭐 생활 습관이나 환자들한테 이 조언을 해줄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장암 걸리고 치료받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대장암 재발을 위해서 되게 이제 식사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치료법들을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뭐 상황버섯이니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따로 섭취를 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간이 나빠져서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이제 음식들이나 치료법들을 하실 때는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 또는 대장암을 완치하신 분들이 다시 대장암 또는 다른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불균형된 식사, 특히 뭐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 신체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의 박지원 교수님이셨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SNUH 건강톡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의학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SNUH 건강톡톡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은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서울대병원의 또 다른 진료소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교수 조비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